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 폐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병렬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패대기 쇼의 전문 변호사죠, 이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난 박수 안 쳐? 일관성이 없어. 그리고 우리 패대기 쇼의 위원장이죠, 금홍섭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재학 이사장께서는 뭐 오늘 또 일이 있어서 결석 너무 자신감이. 네, 오늘 참석을 못했네요. 자, 오늘 제가 이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우리 SNS에서 그렇게 확 달궜던, 자, 우리 허니버터칩. 근데 이거 왜 광고하는데? 홍보하는데? 광고비 받았어요 혹시? 아닙니다. 아 이거 광고비도 안 받고 그런 걸 홍보를 안 받았는데 해야죠. 우리 PD의 가는 각본에, 분이? 대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대본대로 하는 있는데요? 겁니다. 오늘 새로 등장한 이 젊은 ENG들 아이디어 아니야 이거? 자, 일단 우리 알았어. 이게 지금 이걸 찢어서 가져왔느냐? 사온 거죠. 이게 굉장히 사기가 힘든데. 아니 이거를 처음부터 올 때 접시에 딱 받쳐갖고 갖고 와지, 봉지채 갖고 이게 매뉴얼이 안 된, 매뉴얼대로 안 된다.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전 온 나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지지 말고 딱 그렇게 보기 좋게 잘라가지고. 이게 매뉴얼인데. 그래요? 예, 이거를 봉지채 갖고 오냐, 땅콩을 까서 이렇게 접시에 갖고 오느냐. 근데 나중에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이 봉지채 주는 게 맞답니다. 오늘은 좀 까서 좀 나눠줘봐요, 먹어보게. 자, 뭐길래 그렇게 그냥 포테이토 칩이구만. 맞습니다. 자, 난리가 없던데 하여튼 나라가 하여튼 일본 무슨 장난감 산다고 줄을 서지를 않나 하여튼. 봉지채 줘봐. 이게 딱 보니까 술안주로 이게 그렇습니다. 최고네, 최고. 그래서 술 좀 먹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좋은 맛이네 이게. 맛있습니다. 왜 그냥 그러냐면은 포테이토 여기에 그 칩이 감자 칩에 그 짭짤함하고 그 허니 소스의 달콤한 맛.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그런 게, 확실히 그리고 그 이게. 고소한 맛까지 이게 어우러진 그런 이제 제품이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조금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 먹어가는 그렇죠. 이게 이 혜택 허니버터칩이 그 출시 3개월 만에 편의점 매출 1위에 오르고요. 또 매출이 103억을 올랐다. 아,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네, 우리나라 거. 아, 이거 땅콩이죠. 자, 이건 오늘 먹어본 걸로 끝냅시다. 아, 먹을만 합니다. 이거 국산 거래입니다. 많이 드세요. 네, 국산입니다. 우리 혜태저가에서 나온 건데, 이게 그렇게 풍기 현상이라 한 달 만에 우리 이지스피드가 구입을 한 겁니다. 오늘 그것도 2개인가 3개 남은 막판에 가가지고 그 막 뛸 때. 저 박수 한번. 앞으로 좀 자주 좀 줘요. 전번에는 성심당빵이다. 그러네요. 예, 예. 괜찮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최경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윤회 사건에 우리 최모 경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과연 이 최경희가 왜 검찰에가 조사를 받고 나서 자살을 택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그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변호사님 뭐 법조계에 계시니까 보통 어때요? 이런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정도로 압박이 심한가요? 그렇죠. 이게 최경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구를 조사만 했지 본인이 그렇죠. 예. 피의자가 돼서 거꾸로 조사받는 거는 안 해봤단 말이죠. 유서상으로 보면 이제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네가 진범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거의 뭐 몰고 가는 거기 때문에 대충 묻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물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쇼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살지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죽음뿐이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받고 딱 나와서 누구를 처음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의무감무에 휩싸여 있던 가족들을 만나거나 자식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기가 무방비 상태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 별 사건 아닌데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데 뭔가 말 못한 곡절이 있기 때문에 또 자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인의 의무가 그런 걸 것을 해줘야 좀 된다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뭐 이게 당신이 뭐 패가 망신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대범하게 먹어라. 뭐 이런 조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경희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지금 소년 얘기대로 주위에서 좀 안정시켜주는 누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래서 사소한 사건이라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깨알같이 그리고 듣고 좋은 정보를 들을 그리고 때.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주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돈 아까워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요즘 검찰청 들어갈 때 또 뭐 검찰청 아니라도 행정관청에 조사받으러 갈 때도 보면은 항상 변호사 뒤에 가방 들고 있는 사람이 비서관이 아니고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주위에 뭐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변호사를 누굴 샀으면 좋겠냐고. 그럼 변호사 요새 제일 싼 게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 맞죠? 확실히 아무튼 이게 범죄 경험들이 근데 계신 분들이나 잘 아시네. 이제 뽑는 줄 알아요. 학교에서 토크쇼지만 자꾸 지금 남의 안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저 금위원장께서 그 언론 지금 보도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보면 최경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경희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경희 같은 경우도 뭐 언론에서 청와대 회의가 있었다 그랬더니 청와대는 없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그러는 속에서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다 그래요. 또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자살로도 이어지고 또 정신병원으로 가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사건 수사가 이렇게 상자 속에 넣어놓고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딱 갇혀갖고 지금 수사를 하니까 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마무리는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 복장 터지는 거예요. 이게 딱 갇혀져 있어갖고 그것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줬다거나 짜맞추기 수사라든가 뭐 박지만 회장도 또 말 못하는 거 있고 딸 정윤회 씨도 또 말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결국은 이 약자죠. 이 한경희, 최경희 이런 분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말이죠. 처음에 뭐 정윤회 씨 십상시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하더니 이게 지금 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어디로 간 거야? 찌라시에 있는 유출이 지금 중요한 게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내용이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정윤회 13시인데 왜 최경희가 죽어? 그러니까요. 이 아무런 인과관계를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엄한 데서 피해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항상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제를 딱 벗어나지 않고 그렇죠.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어디로 비화될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사회예요. 이게 법적 예측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잡아가자. 항상 어떤 것이 문제고 이 문제의 핵심을 파기 위해서는 어느 선으로 가야 될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윤회 비하면은 정윤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아니 없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찌라시로 돌리자고 진짜. 찌라시 수준이라서 김기춘 실장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찌라시 좀 작성했으면 어때? 찌라시 좀 유출시켰으면 어때? 그렇게 찌라시로 보고 뭐 고소고발도 뭐 이렇게 처벌할 만한 커다란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지 않은 찌라시 사건으로 종료를 해야 하는 게 뭐 나라가 편한 길 아닌가 싶죠. 아니 나라를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찌라시로 하고 찌라시지 뭐. 뭐 다 무혐의 처분하면 이게
얼마나 그 검찰 입장에서 자존심 아니 고발한 사람만 무고로 좀 처벌을 해야 되겠어. 고발한 사람은 고발한 사람 누구예요? 청와대에서. 찌라시 갖고 무슨 고발을 하고 아니 근데 그랬어요. 그 뭐 박과천 경정은 지금 그 찌라시를 갖고 나왔다고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지금 아니, 구속시키는 찌라시 거야. 그게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야, 앞뒤가 말이 안 찌라시지. 되는 거죠. 처음에 찌라시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박관철, 하니까 박경정이- 찌라시라고 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보였다가 갑자기 목소리들을 키워?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뭘- 보니까 대통령 이제 좀 기록물 토론의 관리법 길목에 위반으로 잡혔어. 가는 가운데를 거죠. 껴가지고 양쪽에서 막 떠들어대고. 아, 그렇다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이 변호사님? 이게 말이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보니까 실제 없어. 내용이 뭘 그 기록물 좀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온 나라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현직에 있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구속해, 뭐 죽어, 뭐 자살해. 이게 뭐냐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국력을 총 집중할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제가 볼 국제관계는 때는 무시라고. 그렇게 처리해도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뭐 십상시 얘기하고 아까 정윤회 그 뭐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 본질적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결과물이 없는 거죠. 다 없었던 얘기다. 그거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그거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저는 특검도 뭐 그 해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특검으로는 뭔가 하겠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정부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국민들이 말이죠. 지금 네. 땅콩이냐 뭐 저 십상시냐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한 가지만 하자고 한 가지. 박지원 의원이 그 이호 여사의 그 조화를 가지고 김정일 3주년에 갔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그랬더니 새누리당 의원이 김정은의 십상시냐 라고 하니까 했지. 라고 했죠.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은 내가 내시면은 청와대는 내시청이냐? 나는 허가받고 간 사람인데 정부에 자 요즘 아주 십상시가 많이 등장이 돼요. 아유. 여러 십상시가 말이죠. 우리 발음도 별로 안 좋아. 십상시가 뭐야? 십상시 잘못하면 욕하는 걸.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 이 변호사한테 이 법조에 계시니까 이 검찰의 수사 방식에 혹시 이 시대적으로 좀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변호인 참여권이 있어요. 네. 조사할 때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이제 검찰 조사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뭐 지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호사가 너무 자주 개입을 하면 검찰이 싫어해. 당신 뭐 나 옆에 앉아 우리 조사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는 이때 아주 뭐 중대한 어떤 인권 침해가 있다든가 뭐 자기 의뢰인을 굉장히 불리하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변호사가 개입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사건권 이렇게 개입은 못 한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인 참여권을 좀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은 좀 많이 과학적으로 많이 변모가 되는 예전처럼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은 뭐 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특히 뭐 휴대폰이라든가 CCTV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계속 물어보고 잠 안 자고 소년시대 그런 건 아닙니다. 요새는 수사 편하겠더라고. 가만히 앉아서 다 계좌 추적하고 뭐 통신 추적하고 응? 다 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 네. 하나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대통령 어디 계셨냐 이게 논란의 한 당사자였던 정윤회 씨 관련돼 있잖아요. 이분이 국정 운영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저는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건을 야당이나 언론이나 다른 데서 터뜨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그 핵심 7세들에 의해서 이 말이 다 나온 거죠. 뭐 이를테면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진용 씨는 대통령이 인사 개입했다라고 폭로를 해서 난리가 났던 거고, 또 조홍천 그 전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문건 내용 중에 60%는 사실이다, 신빙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또 이 양반 자체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시 전화를 받으라고 전화한 사실도 폭로해서 한동안 언론을 또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걸 그냥 뭐 혐의 없음 해갖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다고 이 문제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본질에 대한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체를 밝히는 게 저는 핵심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디다 밝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그건 지금 검찰이 특검만 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걸 흐지부지 끝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특검이든 뭐든 국정조사도 하고. 해야죠. 지금 국회 뭐 하냐고. 검찰 조사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요. 여당이. 국회 여당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도 지금 열지를 않고 있잖아요, 여당이. 그렇죠. 아무튼 이런 목소리들이 청와대가 국민들하고 소통 잘한다라고 오늘 보니까 보도 나왔대요. 네. 뭐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마지막을 한번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우리 패대기 쇼에서 이런 소통 우리의 그 국민의 민의가 청와대에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엄중히 촉구합니다. 촉구. 최경희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